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에서 흔히 발생되는 하자 종류와 원상복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할 때 임차인들은 하자에 대해 물어봐도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사 후에 하자가 발견이 돼요. 하자 보수의 책임은 민법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법원 판례나 부동산 관례에 따릅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주요 정착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 것들로서 누수,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변기, 배관 등이 있으며 월세의 경우는 도배장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이전에 나가는데 도배장판이 훼손돼서 다음 임차인이 교체를 원할 경우 임차인이 복구하고 갑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거주기간 동안은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의 경우 수리나 교체를 해서 쓰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수도꼭지나 전구, 문고리, 전기 스위치 등. 또 한 가지 부주의, 고의적 또는 인위적 파손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흔히 있는 사례가 첫 번째, 애완동물 및 기타 사유로 도배장판이 훼손되고 배설물로 인한 오염 및 냄새. 두 번째, 한겨울에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 내부 시설이 얼거나 터졌거나, 그리고 기타 고의, 부주의 등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임대인들이 하자 트집 잡아서 임차인에게 갑질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임차인들이 수리도 안 하고 쓰고 고장났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진짜 역대급 임차인을 만난 경험 얘기해 드릴게요. 임대인은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고 5년 전에 여기 인천에 분양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월세를 놓으셨어요. 임차인이 한 5년 거주를 했대요. 저는 이 집에 대해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는 지인이 임대인과 자매 사이인데 같이 가서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과 만나기로 했어요. 이사 날 아침 아직 임대인이 도착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먼저 그 집을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거실 입구 쪽 마루 한 부분이 한 가로 세로 50cm 가량이 울퉁불퉁 올라왔는데 거기에 황토색 접착제 같은 걸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처음부터 약간 하자도 있었고 자기가 강아지를 3마리 키우는데 애들이 가끔 토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건 하자 보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고 말을 하고 집안을 쭉 둘러보는데 여기가 신축이라 천장에 화재 감지기가 몇 개씩 있거든요. 화장실, 방, 거실, 주방 할 것 없이 환풍구와 감지기까지 구멍이랑 구멍은 투명 비닐로 다 덮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니까 옆집에서 담배 피는 연기가 다 들어오고 심지어는 벽에서도 담배 냄새가 배어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화재 감지기에서 왜 담배 냄새가 나오는지, 벽에서 옆집 담배 냄새가 배어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저도 혼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화장실 수압과 배수 상태를 체크하는데 변기물이 안 나와요. 물이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슬슬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변기 수도를 잠궜대요. 그러면서 그거 다시 틀어놔야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잠그실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잠그셨어요? 다시 틀어놓으세요 했더니 잠시 몸을 수그리고 만지는 척을 하는데 그때 임대인이 도착하신 거예요. 저도 임대인 얼굴을 처음 뵈니까 인사를 먼저 하고 마루부터 얘기를 하는데 임차인 왈, 처음부터 약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얘기하셨어야 하고 아까 강아지 토사물 때문에 심해졌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임차인이 수리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온화하신 분이더라고요. 임대인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하라고 재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집을 임대하셨을 때의 상태를 누구보다 임대인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정말 전력 질주해서 다녀왔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두 분이. 근데 마루 보수 비용을 그냥 기분 좋게 10만 원만 받기로 했대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렇다고 임대인도 아닌 제가 벌써 끝난 얘기를 나서서 엎을 수는 없잖아요. 임차인이 한 30대 초중반 돼 보이는 여자분인데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삿날 자기 짐은 다 빼지도 않고 지방 사는 임대인에게 아침 일찍 만나서 보증금을 달라고 했었나 봐요. 임대인은 지방에서 오느라 새벽부터 움직였는데 그 임차인은 세워라 내워라 짐을 하나씩 혼자 나르고 있고 그렇다고 짐 빠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임대인과 본격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이 분양받아서 처음 그 세입자에게 세를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루가 하자가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놀래서 그럼 왜 가만히 있으셨냐고 원상복구 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래도 한 5년 살았는데 그동안 월세 받은 걸로 만족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이사 가고 난 다음이에요. 임대인은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임차인은 오후 늦게나 돼서 짐이 다 빠져서 본격적으로 제가 집을 천천히 확인을 하는데 변기 수도를 트는 척 하더니 그냥 잠가놓은 채로 갔더라고요. 제가 수도를 열고 변기물을 다 채웠는데 변기물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소름 끼치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전화로 설비하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안에 부품 몇 개를 교체해야 한다고 고장나서 그렇대요. 더 환장하는 건 변기에서 물까지 미세하게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눈으로 확인이 안 됐어요. 뒤쪽이라. 결국 수도료 폭탄 맞았고 그리고 방마다 초록색 시트지를 잔뜩 붙여놔서 이것도 뜯어냈는데 애먹었어요. 도배하시는 분이 천장에 화재 경보기 환풍기 구멍마다 막아놓은 비닐 떼는 것도 애먹었고요. 본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고 이웃에서 항의 들어올까봐 막아놓은 것 같아요. 최대 하이라이트는 안방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문풍지란 문풍지 종류를 다 갖다 창틀에 붙여서 막아놨는데 스폰지 문풍지부터 철로 된 방화물에 쓰는 두껍고 딱딱한 문풍지까지 아주 골고루 붙여놨고 붙인 지도 오래됐는지 떼면 샤시 시트지까지 다 뜯어지고 스폰지는 사가서 가루가 돼서 온 집안에 다 날아다니는데 살면서 창문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증거죠. 암튼 힘도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어간 아주 대환장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고쳐 쓰기 싫고 돈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고장난 거 숨긴 채 그냥 날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집도 똑같이 만들어 놓을 텐데 이사 간 데가 어딘지 그 집 주인에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지금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고요. 집을 확인할 때 어떤 경우가 주로 있는지 말씀드리면 심각한 건 배수가 안 되는 경우예요. 세입자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살 때는 이상 없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배수가 하루아침에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트랩펑 대용량을 몇 개 사서 배수구를 살짝 열어 부어놓고 하루 정도 있으면 대부분 뚫리는 경우도 있는데 심한 경우는 역류까지 되고 안 뚫려요. 이럴 땐 방법이 없어요. 설비업자가 와서 뚫는데 현장을 가보면 거의 고기 기름이 꽉 막고 있어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 쪽에서 오시는 거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고기 기름으로 인한 막힘이 좀 더 많아졌어요. 특히 돼지고기 기름을 그냥 하수구에 부어서 버려요. 그리고 짐이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짐이 다 빠지면 군데군데 곰팡이 결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주방용 키친타올을 해당 부분에 갖다 대고 락스와 물을 희석시킨 분무기로 골고루 분사해서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붙여놨다가 떼면 곰팡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키웠던 곳은 탈취제 없이는 환기만으로는 냄새가 안 없어져요. 특히 개, 고양이 키웠던 곳 장판 아래 잘 확인해야 해요. 동물 배설물이 스며서 냄새가 그냥은 안 빠지고 애완동물 전용 탈취제로 안 되면 장판이나 마루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많이 발생되는 하자의 유형과 처리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깨끗하고 고장난 게 없어야 풍수지리상으로 좋답니다. 남의 집도 내 집처럼 집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